자, 다음은 기조 강연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기조 강연은 저희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조 강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캠퍼스 없는 대학 미네르바 스쿨의 최다나 학생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최다나 학생은 현재 미네르바 스쿨 4학년에 재학 중으로 KBS 세상에 없던 대학 미네르바 방송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최다나 학생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박수를 쳐주시네요. 네. 현장이 이렇게 너무 딱딱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최다나 학생이 와서 밝게 좀 물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2월 달부터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그나마 좀 대응을 잘 한 편인 것 같아서 안전히 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 중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강연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우리 유튜브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이렇게 교수학습이라는 큰 주제에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지금 미네르바 스쿨에 관련돼서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서 크게 우리 최다나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다 들립니다. 박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최다나라고 하고 미네르바 스쿨 현재 4학년 학생인데요. 자, 오늘 제가 하게 되는 얘기는 21세기를 위한 대학교 미네르바 스쿨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약간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드리는 질문은 진정한 배움 하면 떠오르시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배움을 교육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해보면 진정한 교육,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작 학생들의 입장에서 많이 정말 진정한 배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볼 자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는 단편적이고 제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을 좀 공유해보자 합니다. 자, 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해주셨지만 제 이름은 최다나라고 하고요. 2016년도에 미네르바 스쿨에 입학을 했고 기수로는 2기수, 이제 두 번째 졸업 학생이 될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3학년 끝나고 1년 동안 휴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3기와 같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 전공의 경제부 전공 학생이고요. 현재는 창투사, 벤처캐피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벤처캐피털에서 심사역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 숫자로 시작을 할게요. 학생들이 채우게 될 직업의 80%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 91% 거의 대다수죠. 학사하기보다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 최고 학생들은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학교들은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한번 미네르바 스쿨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몇 가지 숫자를 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입생들에게 있었던 그런 서베이 자료인데요. 85% 거의 이것도 대다수죠. 학생들이 더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대학 학위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였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네르바 스쿨의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미네르바 스쿨이 who, what, when, where, why 이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고 21세기를 위한 교육은 무엇인가, 21세기를 위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한 학교라고 저는 다니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약간 오늘의 이벤트와 더 맞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맨 첫 장 제 소개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코테이션 마크에 있었던 문장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학교의 미션이기도 한데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Nurturing Critical Wisdom for the Sake of the World입니다. 그럼 미네르바는 이 sake of the world,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했지만 이 네 가지 요소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how하고 what에 어울리는 실용적 지식, 학생 주도적 교실, 그리고 세계와 하나된 커뮤니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입학 과정, 이렇게 저는 네 가지를 미네르바의 차별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앞에 두 개, 실용적 지식과 학생 주도적 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 대학교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역량 4C라는 말은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대학교들이 이 역량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가르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역량들이 정확히 어떻게 교실에 트랜스레이트 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미네르바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약간 그 4C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 개인 역량에 관련된 기술, 이 부분은 비판적인 사고하고 창의적 사고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에 관련된 기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렇게 단어 자체가 어떤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원본에 가까운 critical thinking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pretty self-explanatory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배우냐? 저희는 이 네 가지 4C를 더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100가지 생각하는 도구, 사고하는 능력을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이 모든 부분을 학습 목표, HC라고 하게 되는데요. HC는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Habits of Mind은 사고의 습관인데요. 이것은 인지적인 능력 정도로 상상될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방식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툴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Habits of Mind는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고, Foundational Concept은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들이 항상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Habits of Mind, 사고의 습관과 Foundational Concept, 기초 개념을 합쳐서 저희는 HC라고 부르고, 그리고 H라고 부르고 1학년 때 이것을 1년 동안 배우게 되고 2, 3, 4학년 때 H를 계속 수업하고 여러 맥락에 적용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학년 때 이것을 배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배우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미네르바가 무엇을 배우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저희는 1학년 때 코너스톤 수업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이 4C를 저희의 각 하나의 학기의 수업으로 변형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배울 때는 formal analysis, 협업 능력을 배울 때는 complex systems,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수업을 1년 내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궁극적으로 미네르바가 지향하는 학생들을 위한 목표입니다. 제가 얘기했었던 방금 말했던 4C는 그 중간 피라미드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바텀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은 HC, 그리고 궁극적인 졸업생을 위한 목표는 위에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현명한 의사결정, 의미 있는 혁신, 넓은 사고 능력, 그리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양성하는 게 미네르바의 궁극적인 큰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HC를 배운다고 했고 이걸 4년 내내 쓴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4년 동안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렇게 기초 수업을 하게 되고 2학년 때는 핵심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경영학도잖아요. 그러면 경영에 관련된 코어 컨셉들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3학년 때는 집중, focus year라고 해서 제 세부 전공, 저는 경영 중에서도 이렇게 재무, 파이낸스 쪽이거든요. 그러면 파이낸스에 관련된 세부 전공 수업을 3학년 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3학년, 4학년 때는 약간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캡스톤 수업이 있는데요. 캡스톤은 저희가 3학년 때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1년 내내 진행을 하게 되는 저희의 졸업 프로젝트, 졸업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3학년 때는 약간 틀을 잡는 연습이고 4학년 때는 이거를 1년 내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서
저희가 1, 2, 3학년 때 배웠던 거를 4년 동안 궁극적으로는 진짜 저희 관련된 산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미네르바가 가장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약간 미네르바에 대해서 프라이머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넘어가서 미네르바는 어떻게 이런 제가 how, what을 지금 정의를 했잖아요. 무엇을 배우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 같고, 그럼 이제 나아가서 어떻게 이것들을 이렇게 그래, first이 다 중요한 거 알겠고 미래를 위해서 이런 핵심 역량이 다 중요하다는 거 알겠어. 그럼 그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저의 학습자의 입장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제가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또 채점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 여러 가지 세부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미네르바는 세 가지 코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조는 100% 참여를 중요시하는 능동적 학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플립드 러닝을 통한 소규모 토론형 세미나. 두 번째, 핵심 역량을 여러 맥락에서 적용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객관적인 지표로 4년에 걸친 채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미네르바를 생각하시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이면 인강 아니야? 뭐 무크도 있잖아.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인강과 미네르바의 차별점을 조금 설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은 무크나 인터넷 강의에서 교수님의 역할은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사실 이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강의, 렉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면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정보 전달자, 그 분야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지식에 관련돼서 정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강이 됐든 저희 진짜 수업 강의실이 됐든 강의는 무조건 교수님은 얘기하시고 학생들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 잘 이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해한 걸 어떻게 이 수업을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어? 라는 그런 평가 방식은 항상 시험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 중간 학기가 되든지 마지막 학기가 되든지 이렇게 시험을 쳐서 저희는 점수를 받고 너는 뭐 그런 콘텐츠 이해했다라는 거를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미네르바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미네르바로 똑같은 요소들을 다시 보자면 교수님의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 영어로 얘기하면 facilit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게 소규모 학생 정원이 한 수업에 20명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 20명이 얘기를 소크라테스식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이런 토론형 방식을 진행할 때 교수님의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교수님은 사실 consecutively 이렇게 말을 끊고 8분 이상 말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는 진행자 역할,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그 컨텍스트나 그 산업에 관련된 아니면 그 컨셉에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해결을 해주시는 분들이시지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 비대칭의 사회는 끝났으니까요. 솔직히 한 사람의 개인보다 이게 교수님이든 누구든 한 사람의 개인보다 온라인이 더 알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보의 흐름은 모두 의미 있는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플립드 러닝 방식을 제가 끝에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할 건데 플립드 러닝은 이미 학생들이 준비를 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예습 논문이나 이런 여러 리소스를 통해서 오늘 배울 컨셉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채로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모두의 의미 있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8분 내내 말씀하시지 못하시고 저희는 이미 이렇게 기초 지식 같은 것들을 다 숙지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업은 1시간 반을 진행되는데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2시간 소요를 합니다. 힘들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채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험이 없는 대학교입니다. 대신에 배운 것들을 4년 내내 과제나 수업 중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그 HC에 대해서 소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1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4년 내내 어떻게 제가 이 HC를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저희가
저희가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 포럼이라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딱 보이는 아웃컴 인덱스예요.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HC를 세분화 4C, 그 다음에 HC를 어떻게 구현을 한 건지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thinking critically, 제가 얘기했었던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요소를 잘해라고 브레이크다운 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analyzing problems,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비판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문제를 잘 어떻게 분석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hashtag variables, 한 가지 H를 딱 집어서 제가 4년 내내 어떻게 사용을 해왔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hashtag variables이라는 링크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보여지게 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hashtag variable은 사실 변수라고는 직역이 되는데 약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요소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어떻게 잘 방향을 조절하면 되는지에 관련된 그런 HC인데요. 처음에 보시는 첫 번째는 그 HC에 관련된 설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 루브릭이 있습니다. 모든 HC나 Learning Outcome은 다 루브릭이 있고요. 1에서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은 이 개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5는 교수님도 본 적이 없는 신박한 방식으로 이 개념을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는 5를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과제나 아니면 수업에서 5를 받았다? 그럼 그 과제 다 공유해야 돼요. 학생들한테. 너 5 어떻게 받았어? 야, 5 어떻게 받았는지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해서 약간 5는 유니콘 같은 존재고, 대부분 3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개념을 잘 이해했고 어느 정도 적용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게 제가 4년 동안 이 hashtag variables, hashtag 요소에 관련된 수업의 성적 결과에 대한 분포도인데요. 제가 1학년 때는 사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4년 동안 이 요소라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1학년 때 제가 이걸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음 소개를 받게 되는지 그걸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요소라는 컨셉을 1학년 6번째 주, 미네르바 시작하고 6번째 주에서 처음 소개받은 그런 HC인데요. 이게 제 수업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수업에 예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논문들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스터디 가이드하고 프리클래스 워크가 있는데 저희는 예습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이 컨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했다면 이 정도는 하고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1시간 반이지만 수업 준비가 너무 깁니다. 네, 힘들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약간 조금 더 bird's eye view 위에서 본다면 저희는 왜 이 HC를 배워야 되는지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약간 formal representation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잘 인식을 하려면 이런 HC를 이해를 해야 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맨 오른쪽 컬럼에 있는 big question은 좀 쉽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항상 학업에 배우는 건 학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도 적용이 돼야 되고 현재의 삶에서도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한 유닛을 할 때마다 큰 질문, big question이라는 거를 예시로 들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해시태그 요소를 배우게 된 이 질문은 Is the climate changing? 기후는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 한 4주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보이는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유닛은 Formal Representation of Problems. 이게 제가 배우는 HC가 어떤 유닛에 속하는지 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HC는 우리는 Variables, 해시태그 요소를 먼저 오늘 수업에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Big Question은 Is the climate changing? 우리 기후는 변화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런 한 가지 요소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earning goals, 항상 learning goals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은 이 2가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개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참 하기 전에 저 물 좀 마실게요. 너무 열심히 달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미네르바는 무엇을 배우는지, 이제 그리고 이후에는 미네르바는 어떻게 이것들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 수업 구조에 들어가면 사실 미네르바는 모두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프리클래스 폴이라고 플립드 러닝으로 학생들이 미리 예습해온 그런 컨셉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포맷은 모든 수업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프리클래스 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대부분 수업이 2가지 액티비티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미네르바 수업은 20명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20명을 또 더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 컨셉에 관련된 이 컨셉을 잘 이해하고 여러 문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준비를 하시고 저희는 브레이크아웃 그룹이라는 20명에서 더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티비티는 대부분 클래스 디스커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로 얘기한 것을 수업에 다 큰 스크린으로 와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교수님이 저에게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은 리플렉션 폴입니다. 오늘 수업에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했나? 이해를 한 부분을 아니면 더 빅 퀘스천으로 돌아가서 기후는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해주시기도 질문을 던져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프리클래스 폴, 2가지 액티비티 하고 리플렉션 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저희 미네르바 수업 방식의 큰 기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수업은 녹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HCL 채점을 할 때 여러 문맥에서 채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학생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채점이 내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프레셔 때문에 항상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하이 프레셔 environment이기는 하지만 이게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야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압력은 학생 간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미네르바가 시스템적으로 구성한 요소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루브릭이 예를 들어서 한 수업에 한 학생이 5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10%밖에 안 돼. 4점은 20%만 주자. 나머지는 3점은 25%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는 제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과거의 자신과 계속 경쟁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미네르바가 협력, 피드백을 구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에 대한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개인의 강점이 다 다르다는 인정에서부터 우리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발전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약간 여담이지만 미네르바 스쿨을 입학을 하자라고 했던 결정 요소 중에 하나가 어센트라는 미네르바 합격 입학생들의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1기수 학생이었죠. 이제는 졸업을 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본 이후로부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무리 좋은 학생들이 많아도 시험이나 아니면 에세이나 그런 거는 본인의 자산이고 이게 그 반에 A를 받는 학생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조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4년 동안 같이 지낸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냥 있기만 해도 나한테 엄청 좋은 프레셔라기보다는 좋은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친구들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랑 계속 4년 내내 배울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미네르바 스쿨 가야겠네라는 생각이 마냥 진짜 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미네르바가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었던 객관적인 지표로 이어진 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예시로 들었던 해시태그 요소, variables에 관한 저의 분포도를 다시 보시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제가 이거 여섯 번째 수업에 처음 배웠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 8주 차에 제가 이 수업에 관련된 코멘트로 이 해시태그 요소에 관한 첫 성적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뭐 몇 주 뒤에 과제에 적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1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점수라고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제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잘 적용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미네르바에 오지 않았더라면 C 언어의 C자도 모르는 약간 전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한국으로 따지자면 찐 문과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1학년 때 저희는 파이썬을 통해서 저희 그 비판적 사고에 관련된 수업을 듣는 그 formal analysis 수업을 들을 때 1학년 1학기 과제가 유전자 회귀 알고리즘을 짜오라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파이썬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막 냈는데,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변수 1점 주셨어요. 요소 1점 주셨어요. 너 잘 이해 못했다. 잘 적용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평가가 여기서 끝나면 저는 그냥 평생 난 그냥 이 개념 잘 이해 못한 거구나라고 끝인데, 미네르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3학년 2학기 때 계량 경제 수업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부전공이니까 계량 경제 에코노메트릭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내주시고 variables를 적용을 했더니 교수님이 이해 잘했네, 잘 적용했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어요. 이제 2년 이후에 저는 이 개념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맥에서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저는 미네르바의 4년 정도의 채점이 얼마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어지고 한 번 받는 점수가 아니라 내내 적용이 되고, 궁극적으로 4년 동안 어떻게 너가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미네르바의 어떻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딱 한 장표만 얘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장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 미네르바 스쿨은 고등교육의 필수적인 오프라인 요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학교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네르바 스쿨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모두 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약간 더 가시적인 요소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합격률이 낮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 이런 방면에 약간 치중되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약간 더 벗어나서 미네르바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미네르바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요즘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미네르바 스쿨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금 제가 3가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희는 학생들에게 리모트 옵션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기존의 4년 7도시, 그래서 저희는 4년 동안 내내 저희 같은 기숙 학생과 7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기숙 생활을 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의 나라 혹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서 학기를 보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한 학생들에 한해서 Student Service Fee를 삭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이 Student Service Fee는 기숙사비?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학생들이 그 기숙사에 없는데 기숙사비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6,500불이었던 이 기숙사비를, Student Service Fee를 1,000불로 삭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건 약간 유튜브에 나중에 비디오가 안 남는다고 하여 말씀드리는 대회비 말씀이지만, 대회비 얘기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저희 포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지금 유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도 모두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회사에서도 사내교육 플랫폼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교육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오랫동안 많이
없었던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웨이크업 콜, 모든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약간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 발맞추지 않으면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조금 경각심을 모두 다 갖게 한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네르바 스쿨도 변화가 있었지만 미네르바 스쿨은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여러 가지 변화를 이미 준비하는 그런 대학교였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도 엄청 크리티컬한 변화는 아니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처음 슬라이드 장표로 돌아가서 제가 미네르바의 미션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다시 얘기를 하면 Nurturing critical wisdom for the sake of the world.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미네르바는 무엇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약간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 학습이라는 솔직히 진정한 배움을 배워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에게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약간 아웃라이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은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 유감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강의를 열심히 잘해주시네요. 물 한 번 드시고. 네네, 물 좀 마셔야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아마 언택트 시대, 아마 비대면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미네르바 스쿨이 어떻게 좀 더 이슈가 될 법한 뭐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사전에 심포지엄을 신청해주신 우리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주셔서 저희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 핵심 질문을 뽑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최다나 학생 졸업 후에 향후 진로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네, 그제 약간 졸업반이니까 모두 다 숙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죠. 나는 졸업 이후에 뭘 하나. 대학교를 갔는데 이제 진짜 real world, 실제 세계에 나가게 되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런 진로 계획은 모든 졸업반 학생들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는 나중에 크면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항상 모두들 직업으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는 뭐 소방관이 될 거야. 나는 학생 교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전 직업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 몇 번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미래의 직업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나는 그러면은 직업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그냥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직업으로 그냥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여담이지만 자 6학년 초등학교 때는 항상 본인이 뭐 할지 진로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부모님들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딱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때 제가 외교관인가 그걸 적었는데 교수님이 조금 더 현실적인 직업을 구해오세요라고 피드백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되지? 라고 하다가 최근에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동사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직 어떤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그게 휴먼 캐피털이 되든지 파이낸셜 리소스가 되든지 아니면 정보가 되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적재적소에게 맞는 사람, 맞는 회사, 맞는 곳에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저의 현재까지의 진로 계획입니다. 와, 정말 진로 계획 여쭤봤는데 이렇게 동사로 대답을 해주신 분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최다나 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코로나 이후 외국 및 한국 대학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외국이랑 한국이랑 변화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강연 중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이 코로나가 있어서 기폭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전까지는 약간 교육에서는 뭐 100년 동안 거의 강연이나 렉처, 강의 방식은 변해오지 않았고 굳이 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겠죠. 수요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 과정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코로나가 기폭제로 돼서 약간 모두 다 한 대 약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모두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보 비대칭은 해결이 됐고 인터넷의 변화로 인해서 약간 차마다 혁명적인 그런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탄생했을 때 그것을 더 빠르게 해준 게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서론이 길었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질문이었던 외국 및 한국 대학의 변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모든 대학교가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초중고 고등도 교육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뭐 국경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한국 대학을 잘 몰라서 외국 대학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 대학도 약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한 교정, 한 캠퍼스, 한 커뮤니티에 있었을 때는 약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소시오 에코노믹 그런 차별점이라고 하지 다른 점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더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정이 닫아서 다들 집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학생도 있을 거고 집에 돌아갔다 하더라도 수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미국 대학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조금 많잖아요. 근데 네, 외국에서는 그 교수님이 8분 이내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굉장히 좀 놀랍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더 다양한 또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 자, 우리가 실시간 묘미가 뭘까요? 생방 그쵸. 기습 질문인가요? 생방이죠. 그렇죠. 어떻게 좀 역시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입니다. 최대한 우리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수정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4단계 기초 전공 심화 통합 단계에서의 학생과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네. 네, 4단계 기초 전공 심화 네네네. 통합 단계에서의 학생과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네네네. 이게 약간 4년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게 전부 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이게 되면 될수록 교수님의 역할이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교수님이 facilitator, 조력자 혹은 이렇게 약간 진행자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되신다면 점점 나는 뭐 전공 관련된 수업, 전공에서도 세부 전공에 관련된 수업,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synthesis year에 가게 되면 교수님의 expertise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4학년 때 그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저희는 전문 담당 교수님이 계시고 담당 교수님에서 뭐 교수님 한 분, 학생들 4-5명 이렇게 한 팀을 꾸려서 비슷한 주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끼리 굉장히 매주 만나고 교수님과도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 그런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교수님한테 요청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약간 파이낸스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얘기해도 되겠죠? 약간 예시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가치 평가, 퍼블릭 공고으로 지금 뭐 코스닥이나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을 기업 가치 산정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 졸업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런 재무 strategic finance에 관련돼서 굉장히 잘하시는 좋은 교수님이셔가지고 그 분야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많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는 그런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 교수님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 조금 더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미네르바 교수님 학생도 되기 힘들지만 미네르바 교수는 더더욱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본인의 분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을 항상 고려하세요. 약간 애넥도트를 드리자면 제가 어느 날 이것도 어쩌다 보니 재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2학년 때 그 전공에 관련돼서 기초 과목 그런 수업을 듣게 될 때 제가 재무 수업이 있잖아요. 그걸 듣는데 한 가지 개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은 모두 일주일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오피스 아워를 이렇게 저희 플랫폼 내에서 여시는데 그때 제가 그 담당 그 교수님 수업 그 오피스 아워를 찾아가서 교수님 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 다음에 다나 내가 너한테 하나 물어봐도 돼? 이러시더니 나는 내가 교수로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1년 학기가 끝나야지만 알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너네들은 더 좋은 경험을 하려면 내가 많이 듣고 많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너가 보기에 내가 수업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니?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한 번도 저한테 너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어때?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1차적으로 감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 뭐 수업 방식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점은 좀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남는데 약간 진짜 본업도 잘하시지만 그거와 더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학생들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항상 받으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게 저는 약간 정말 코어지만 기존의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 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교수님들께 정말 좋은 답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네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시간이 더 남아서 예비 질문을 살짝 몇 개 더 드릴 건데요. 미네르바 스쿨에서의 학습 노하우, 네네.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5년 전에 저에게 다나 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물어봤다면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네르바가 아니었다면 그냥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학과를 갈 생각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도 약간 특별한 프로그램이긴 했지만 미네르바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금 아는 모든 것을 그때 과거에 제가 돌아가서 다나 너 미네르바 다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주저없이 그래 해야지 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앞서 강연에서 얘기했었던 그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 저희가 학습 목표 HC는 진짜 제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세상에서 약간 변화를 만들려는 모든 과정 내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도구를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어렴풋이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럴 수도 있겠네 라고 했던 거를 아니야 그거 진짜 그거야 그러고 그거를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꼭 집어줘서 얘기했었던 거를 어디서도 배운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학습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건 학습 목표에 관련된 얘기고 더 더불어서 저는 제 동기들, 그러니까 제 선배 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전 세계 인재 제가 보면 저는 항상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나는 너무 하는 게 없다라고 항상 느끼는 그런 동기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값진 경험이라서 힘들어도 후회 없습니다. 네. 5년 전에 그러면 돌아가면 똑같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네, 똑같이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역시. 휴학을 아마 조금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요? 휴학을 일찍 해서 왜냐면 제가 휴학했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1년을 살면서 거기 회사에 일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약간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욕심이십니다. 지금보다 더 일찍이라니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질문을 살짝 드릴 텐데요. 아까 그 미네르바 스쿨 일기 학생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미네르바 스쿨 일기 학생들의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다라고도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네, 약간 미네르바 스쿨 하면 항상 고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졸업해서 결국 어디 가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제 기수 학생들도 이제 2기수니까 이미 졸업을 했고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둔 3기수로 같이 졸업을 하면 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졸업하는 학생이 나오는 그런 미네르바 기록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것도 약간 대외적으로 어차피 기록은 남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학업을 선택한 그 대학원이나 그 PhD, Masters 그런 학업을 더 하고 싶다고 선택한 학생들이 있고 아니면 직업을 구하게 된 학생들이 있는데 학업에 관련돼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말하면 다 아실 것 같은 대학원 뭐 하버드, 뭐 아이비 리그는 전부 다 들어갔고 뭐 University of Chicago, UC Berkeley, IIT, HKUST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미국 대학교는 물론이고 전 세계 약간 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이런 식으로 유수한 대학교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간 것 같고요. 또 직업을 구하게 된 학생들은 뭐 미국의 팽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데 전부 다 들어가게 됐고 뭐 골드만삭스, 소프트뱅크, 찰스 스왑, 올프렘 이런 식으로 좀 유수 직장에 원하는 직종들을 많이 얻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우버, 코세라, 트위터, 옥스퍼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훌륭하게 잘 살고 계신다. 네, 이렇게 훌륭하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항상 이렇게 약간 저희는 가끔씩 뭐 분기에 한 번씩 그냥 너무 잘 지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 갑자기 뭐 프랑스에 있는 네이버 그 AI 랩이 있거든요. 나 거기서 인터넷 써 막 이러는 거예요. 폴란드 친구가 그래서 약간 항상 체크인을 하면은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그런 제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 한국 학생은 혼자이신 건가요? 그럼? 아니요, 지금 코로나로 약간 레퓨지 느낌으로 많이 대피를 오신 한국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네르바 학생은 거의 이제 약간 동문이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한 1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명, 15명? 네. 제가 5년만 젊었어도 한번 같이 단기로 들어가 오세요. 사실 미네르바가 안 됩니다. 저희는 모두 다 1학년에서부터 같이 시작을 해요. 뭐 편입을 했었던 뭐 다른 직장을 하다가 미네르바로 왔던 이렇게 모두들 1학년에서 같이 시작하게 되는데 1학년에서 그래서 에이지 레인지가 나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16살부터 26살까지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10살 차이가 나는 학생들이 다 같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걸 보고 충분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보고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유튜브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도전을 한번 네, 저희 그리고 좋을 것 같다. 네, 저희 대학원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네, 궁금하시면 Masters of Decision Analysis 대학원 프로그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돼서 진짜요? 네네. 제가 물 한 번 드시고 마실게요. 물 마시는 우리 예쁜 김단나 학생을 뒤로 하고 제가 잠깐 또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활성화 시대, 보통 우리 지금 대학에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거의 다 온라인으로 대처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당분간도 대처하기엔 이 오프라인 요소, 수업 요소 중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 모든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수업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과제 제출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오피스 아워도 모두 다 저희 플랫폼인 포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약간 수업 요소가 어떤 게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네, 저는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약간 우리 수업을 안 할 순 없으니까 해야지 그리고 온라인을 해야지 느낌인데 약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특히 한국은 사교육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아니 교수님이 인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못할 수가 있는 것도 같은데 왜냐면은 그분들은 온라인 인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시고 교수님들은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되셔가지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약간 불편하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온라인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강의 그리고 능동적 액티브 러닝이 아니라 패시브 러닝은 과학적으로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된 방식이 아닌데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거를 온라인으로 옮겨온다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학습도가 올라갈까? 저는 오히려 그 반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강의나 아니면은 passive learning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 방식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면 온라인에 맞는 수업 방식 같은 것들을 더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온라인이든 사실 오프라인이든 자신의 긍지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 오프라인이 이제 거의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오프라인 때는 졸다가 이제 온라인 때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너무 더 열심히 다 배울 수 있다 이건 또 아니다라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자, 계속해서 유튜브로 또 이제 질문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네네네. 네, 그 유지혜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유지혜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동기와 선후배 이야기도 더 듣고 싶어요. 아 진짜요? 사실 무슨 우리가 썰을 대학 더 썰어야지. 시절 하면은 네, 선후배랑 동기 이야기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 무리는 혹시 어떤가요? 우선 항상 만나면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 배울 점이 나이에 상관없이 뭐 어느 데모그래픽 관련 상관없이 진짜 배울 게 많은 친구들이라고 항상 느끼는데 좀 예시를 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서울에 있게 되면서 학업과 일을 같이 병행한다고 잠깐 간략하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그런 분야가 분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새로운 시각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주도하에 그러니까 산학 프로젝트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지금 9월 달부터 저희 후배 학생들과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협업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특히 이렇게 큰 도시에 있을 때는 대부분 미드업 같은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근데 그래서 만나서 같이 모여서 뭐 하자. 뭐 아니면 우리 뭐 제주도 여행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대부분 약간 뭐 기수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미네르바라는 공통점이 약간 잡히면 뭐 기수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 한번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도시에 A라는 도시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뭐 밥이라도 먹어야지. 약간 이런 문화가 많이 자리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학생 내부에서 만든 지도가 있는데 그게 본인의 사는 집,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클릭해 놓으면은 미네르바 학생이면 누구나 와서 나 오늘 뭐 B 도시 주변에 있을 예정인데 나 너네 집에서 학원밥만 묵고 가도 돼?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미네르바 같은 기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자주 교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글로벌하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우리 정유나님, IT 개발팀의 정유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에서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전체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면 어떤 게 좀 아쉬울까요? 저는 가끔씩 교수님들은 직접 얼굴을 몇 번씩은 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워낙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제 학업 저니, 학습 저니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약간 온라인으로 보고만 있어서 교수님들을 더 많이 오프라인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도시마다 교수님들이 방문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와서 뭐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 다 같이 가가지고 밥도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어렵게 됐죠. 대신에 저희 졸업할 때 그리고 저희는 4학년 졸업할 때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매니페스트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졸업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thesis defens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들 전부 다 직접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한 달 동안 약간 이렇게 우리 이렇게 프로젝트 열심히 했고 약간 마지막 그런 화이팅 이런 느낌으로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그런 점이 그래도 미네르바가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미네르바 스쿨에 대한 그게 온라인 부분에 대한 이런 아쉬움이라면 약간 미네르바 스쿨 자체적으로에 대한 아쉬움은 근본적으로는 저는 미네르바처럼 모든 대학교가 학생들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약간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미네르바는 기숙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진짜 160개 나라에서 학생들이 한
그 도시를 오기 위해서 비자 같은 것도 많이 받는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만 진짜 잘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네르바는 학생들이 워낙 원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 그냥 딱 그 두 가지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멋지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최다나 학생께서 미래의 고등교육이 필요한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미네르바 스쿨의 온라인 수업 방식을 택한 이유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네르바 스쿨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최다나 학생의 행보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